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인권연대 산재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내일 에어컨을 들고 행진할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쪽방촌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지만 주거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구별 신호드 보고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신호드 체험을 공유할 신앙적 대화를 과제로 꼽은 춘천교구의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부끄러운 기록인데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감시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약 12만 명. 그 가운데 2천여 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인권연대는 오늘 오전 산재감시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50여 명과 함께 산재감시단을 만들어 산재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감시단장을 맡은 주수욱 신부는 산재는 모두의 문제라며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부끄럽고 참담한 우리나라의 이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산재감시단의 첫 활동은 폭염으로 인한 산재 예방입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과 8월엔 야외 활동이 많은 건설, 물류,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절차 간소화와 범위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산재 피해 제보를 받는 감시 활동과 산재 처리 지원 활동들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인의 인권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권연대의 산재해 감시 활동은 인권의 차원을 사회권 영역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에겐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인 경험이 있다며 산재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1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3,000에서 3,00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죽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무더위와 소나기 걱정 없이 장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택배 덕분이죠.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더위와 싸워가며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측은 에어컨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장마철과 여름철엔 실내 온도 30도, 습도 80%를 넘기지만 냉방장치 하나 없는 곳, 바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전국에 약 100여 개, 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물류센터는 전국에 딱 한 곳뿐입니다. 대다수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실내 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냉방시설도 없이 서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동탄 물류센터에선 온열질환으로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해고였습니다. 무려 15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쿠팡은 단 한 차례의 안도 내놓지 않아 교섭은 결국 결렬된 상태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고온에 대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내 노동자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 유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래서 뭐 냉방 장치를 설치하라든가, 뭐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게 하라든가, 뭐 보냉 장구를 착용하게 하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그러나 별로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실내 작업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쿠팡은 얼음물 200만 개를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위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물류센터에 일하는 노동자가 4만 명이거든요. 200만 개를 4만으로 나누면 1인당 50개쯤 됩니다. 네네. 근데 여름이 50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개, 그다음에 아주 더울 때는 2개씩 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노동자들이 1개 이상 가져갈까 봐 냉동고 문을 자물쇠로 채워두기도 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나흘간 본사인 잠실에서 동탄 물류센터까지 에어컨을 들고 걸어가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날의 쿠팡의 신화, 그 이면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며 일해온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폭염이 힘겨운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홈리스와 쪽방 거주자들입니다. 실제로 쪽방의 실내 온도가 아파트보다 3도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쪽방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다지만 이걸론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올여름. 거리나 쪽방에서 이렇다 할 냉방 대책 없이 여름을 나는 홈리스들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쪽방촌 거주자는 서울 시내에만 2,400명이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쪽방촌에 에어컨 15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5만 원 한도의 추가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숙인 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공공급식 횟수 및 단가 인상, 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 등이 공언됐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최근 홈리스 당사자들과 지원 활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홈리스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서는 주거 취약계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어컨 150대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길 짐을 대신 싸주지도 않고요. 8월 말에 나가라고 하다가 8월 10일에 나가라는 건물주에 대항해서 세워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 짐과 옮겨야 하는 날을 부축해주지도 않습니다. 홈리스 단체들은 에어컨 150대는 서울 지역 쪽방의 절반밖에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동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조된 것은 주거 약자들과의 진정한 동행과 돌봄입니다. 열악한 주거 문제를 주민들끼리의 자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진정한 동행의 발걸음은 적정 주거 환경을 위한 공공개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 정비할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쪽방 주민의 사전 폐거 방치와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의 곁에 서는 일이다. 에어컨 설치도 좋지만 주거 문제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는 당사자들의 외침.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교구별 신호도 보고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교구 차례인데요. 춘천교구는 신호대 체험을 공유할 신앙적 대화의 필요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춘천교구가 7개월간 걸어온 경청과 식별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주일 미사 중에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교구 단계 시노드 여정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후 경청과 식별 종합 단계를 거치며 교구민의 목소리를 종합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의안집이란 이름으로 교구 누리집과 주보에 공개된 종합보고서. 춘천교구는 5가지 열쇠말로 3억적 도전과제를 성찰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보고서는 공동체의 친교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첫 번째는 노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교구임에도 노인들이 공동체와 친교를 이루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이 꼽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년을 떠난 것이라는 보평교회의 지적이 교구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말은 경청과 발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와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로 인한 장벽 때문에 있게 되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경청과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현실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신도와 수도자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사목자들의 일방적인 사목 방식은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성찰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말은 거행입니다. 소공동체 교류 없이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평신도의 신앙생활. 보고서는 능동적 참여의식에 대해 평신도 스스로 성찰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사목자들을 향해선 기도와 전례 거행, 특히 강론 준비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열쇠말은 공동 책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와 실천에 대해 교구민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춘천교구 공동체는 이주민이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말은 체험과 양성입니다. 춘천교구는 시노드의 여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체험의 공유를 통해 이해와 양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시노드 과정에서 얻은 서로의 체험을 공유할 신앙적 대화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구 시노드 보고서는 결론에서 성직자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와 노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배려 방안, 그리고 시노드 정신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리 교육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 임금과 노동 환경을 바라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동료들이 해고되고 임금이 30% 삭감됐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3개 종교는 오늘 오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말하기 전에 노사 간 대화와 중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